여러분, 브로콜리가 이렇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라는 흔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는 분들에게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금기 조합, 즉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효능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식품의학적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누군가의 건강을 살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브로콜리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매우 섬세한 생화학적 반응이 숨어 있었고, 그 반응이 특정 음식과 결합될 때 뇌와 혈관, 그리고 갑상샘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브로콜리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왜 금기 조합이 존재하는지 의학적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는 아마 브로콜리를 아무렇게나 드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브로콜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항산화항염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의학학회와 영양학계에서도 브로콜리를 약에 가장 가까운 식품, 음식으로 먹는 항암제로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에서만 나오는 고유의 이소티오시안산계 화합물로 강력한 항산화항염증 항암 작용을 가진 것으로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세포 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는 작용까지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만성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체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바로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브로콜리가 가진 건강 효과는 단지 비타민 덩어리라서가 아니라 복잡한 생화학적 변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 C, 비타민 K, 식물성 단백질, 철분,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색소까지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 혈관 건강, 면역 기능, 피부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완전 식품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브로콜리는 대사 기능 개선,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 간 해독 작용 지원, 인슐린 감수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좋다, 무조건 건강에 탁월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강력한 성분들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바로 그 숨은 부분입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이해하려면 먼저 설포라판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그대로 먹으면 설포라판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 안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와 만나야만 설포라판이 활성화되는 구조입니다. 즉, 브로콜리의 건강 효과는 이 효소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는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음식의 성분이나 조리법 혹은 특정 영양 성분과 결합할 경우 쉽게 파괴되거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브로콜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효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설포라판은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결과적으로 브로콜리를 먹는 의미가 크게 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음식은 단독으로 먹을 때와 조합하여 먹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의 활성화 과정은 장내 pH 산도, 염분 농도, 발효 과정, 지방 조성, 단백질 결합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음식에 포함된 무기질이나 단백질 구조가 미로시나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음식들은 장내 발효를 지나치게 촉진하여 설포라판 생성이 억제되거나 빠르게 파괴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이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전을 모르고 브로콜리를 먹는다면 겉보기에는 건강한 식단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설포라판 생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식품의학적으로는 무의미한 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좋은 음식이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어떤 조리 방식으로 먹는지가 그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금기조합 3가지는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주 먹는 음식들이며 대부분의 분들이 브로콜리와 먹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해왔던 조합들입니다. 하지만 식품의학적 분석에서는 이 조합들이 설포라판의 활성화를 거의 막아버리거나 브로콜리의 철분 비타민 항산화 성분과 충돌하여 뇌와 혈관, 건강, 갑상샘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금기 조합들은 건강한 사람뿐 아니라 갑상샘 기능 저하, 빈혈, 위장 기능 저하,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왜 브로콜리 금기 조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이 설포라판과 충돌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고 계신 분들도,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결정적인 이야기, 바로 브로콜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한 핵심 근거를 하나씩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기조합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하지만 식품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내용, 바로 브로콜리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조합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학과 식품영양학 그리고 병태생리를 기반으로 이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몸에 안 좋다 수준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왜 이 조합들이 문제인지 그 과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콜리가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이유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항염 성분,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산화 물질, 그리고 비타민 K, C, 식이섬유,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특정 음식의 성분과 만나게 되면 화학적, 생리학적 구조가 급격히 변하게 되고 결국 브로콜리 본래의 효능이 거의 사라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독처럼 작용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가진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다른 성분에 의해 파괴되거나 흡수가 방해되는 과정이 명확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금기 조합의 핵심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금기 조합은 브로콜리 고나트륨 가공식품입니다. 여기에는 햄, 소시지, 베이컨, 라면, 가공된 즉석식품, 과도한 간장 섭취 등이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볶음 요리나 샐러드 형태로 먹으면서 맛을 더하기 위해 간장이나 가공된 소스를 함께 사용하거나 밥 반찬으로 가공 햄류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은 브로콜리가 가진 핵심 효능 중 하나인 설포라판의 생성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설포라판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체 성분이 미로시나제 효소를 통해 활성형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항암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미로시나제 효소가 불활성화되거나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즉, 고나트륨 식품과 함께 먹는 순간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중단되며 항암 효과 항염, 효과 해독 기능 등 브로콜리가 가진 좋은 기능 대부분이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나트륨은 체내 삼투압을 증가시키고 갑상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갑상샘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브로콜리의 갑상샘 억제 성분과 만나면 상황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고나트륨 식품과 브로콜리가 함께 들어오게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나 과잉 기능을 가진 분들에게 부담이 증가하며 만성적으로는 호르몬 합성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 보존제, 트랜스지방 등은 혈관염증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브로콜리의 항염 효과는 상쇄되어 버리고 뇌혈관 장기 건강 전반이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고나트륨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순간 그 효과를 거의 잃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금기 조합은 브로콜리 유제품, 특히 치즈 우유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를 만들 때 브로콜리 위에 치즈를 올리거나 브로콜리 수프에 우유를 섞어 먹으며 이것이 더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유제품 속 칼슘과 단백질, 특히 카제인과 유당은 브로콜리의 몇몇 핵심 영양 성분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속의 철분과 항산화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30%에서 4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즉,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치즈를 올리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의 영양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치즈나 우유는 장내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기 불편감, 복부팽, 만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은 설포라판의 흡수와 대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기 조합은 브로콜리 갑상샘 기능 저하 환자에게 위험한 특정 음식 조합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로 고이트로겐이라는 갑상샘 억제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샘 기능 저하나 갑상샘 질환을 가진 분들이 생브로콜리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샘 호르몬 합성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콩류, 특히 피토에스트로겐이 많은 콩까지 함께 섭취하면 그 영향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생브로콜리, 콩류의 조합은 갑상샘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사실상 금기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이런 조합이 피로감 증가, 체온 저하, 부종,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합은 모두 브로콜리의 강력한 효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심한 경우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브로콜리가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브로콜리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어떤 시간대에 먹고 어떤 음식과 함께 조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단순히 피해야 한다는 차원의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진짜 슈퍼푸드답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섭취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한가? 어떤 조리법이 설포라판의 활성도를 가장 높이고 어떤 시간 온도 조합이 브로콜리의 영양 효과를 극대화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잠시 후에 다룰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정말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오늘 배운 금기 조합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브로콜리를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브로콜리가 왜 슈퍼푸드인지, 그리고 어떤 조합에서 효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브로콜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조리 시간과 조리 방식, 함께 곁들이는 음식, 섭취 타이밍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브로콜리의 핵심 항암 항염 성분은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고 효소가 활성화되는 조건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분입니다.
브로콜리를 찌는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분이 넘는 순간부터 미로시나제 효소가 급격하게 파괴되며 설포라판 활성화량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브로콜리를 오래 삶거나 물에 푹 데치는 일반적인 방식은 영양 손실이 크고 특히 수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먹는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조리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조리법은 3분 이하의 찜조리 혹은 전자레인지 1분 30초 가열입니다. 이 방식은 미로시나제 효소 활성도 높고 설포라판 생성량도 뛰어나며 비타민C 보존율 역시 훌륭한 조리법입니다. 간혹 날로 먹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 브로콜리는 식감이 단단해 소화가 어렵고 효소 활성은 높지만 장내 가스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열을 가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도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볍게 찌는 조리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너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결합했을 때 염증 억제 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알리신이 더 잘 활성화되지만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볶거나 다져서 브로콜리 위에 올리는 방식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브로콜리는 지용성 비타민 K, A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찐 브로콜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항염 기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샐러드 형태로 드실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설포라판의 산화 억제 역할을 하며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먹는 것만으로 맛도 더 좋아지고 영양적 시너지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결합하면 항암 효과와 항산화 기능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볶아 먹거나 샐러드로 구성하면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항염,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브로콜리의 항산화 작용을 보완하는 데 최적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관 건강과 장내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샘 질환자에게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로 GOITROGEN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샘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저하증이나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기능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GOITROGEN 성분이 대부분 불활성화되므로 갑상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데치거나 찐 형태로 적당량 드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과도한 양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치즈구이처럼 맛있는 조합이 많지만 유제품의 칼슘은 브로콜리의 철분과 항산화 성분 흡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한 끼에서 함께 먹기보다는 섭취 시간을 12시간 정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제품을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발효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장내 가스와 소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드실 때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리 시간은 3분 이하입니다. 둘째, 함께 먹는 음식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유제품과의 조합은 조심해야 하며 넷째, 갑상샘 질환자는 반드시 열조리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섭취량은 7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하며 매일 먹을 필요 없이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만 섭취해도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단순한 채소가 아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을 살릴 수도 그 효능을 잃을 수도 있는 강력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고 난 뒤에는 브로콜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브로콜리는 그 선택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무기이며 올바르게 다룰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더욱 안정적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식품 의학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